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그러니까 생산, 운송, 정제 후 판매, 요 세 가지 부문에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SK그룹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게 된 플러그파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러그파워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16%가 상승했어요. 이번에 플러그파워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16%가 넘게 뛰었습니다. 나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재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시장이니까요. 플러그파워는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힘입은 것이,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마이너스 20센트보다 낮게 나와서 마이너스 30센트가 나왔는데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바이든 법안에 힘입어서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플러그파워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플러그파워는요, SK그룹이 최대 주주고요. 지분율은 9.9%입니다. 사실 수소 연료전지라는 기술 자체가 제게도 조금 생소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플러그파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는 알겠더라고요. 플러그파워는 이 업체 중에서, 이 관련 업체 중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밸류체인을 갖춘 유일한 회사라고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에너지 업종의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의 그런 산업 구조를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에너지 업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요렇게요. 우리는 요거를 전통 에너지 산업인 석유 산업을 예시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스트림은 1단계인데요. 생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매장된 곳,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장소를 탐사해서 유전을 찾으면 그 찾은 유전을 굴착하고요. 이후에 체유시설을 만드는 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쪽에 업스트림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네, 시추할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원유를 100% 수입해서 정제하고 그래서 판매하는 정유사나 석유화학 중심으로 에너지가 성장해 왔습니다. 요렇게 원유를 이제 가져다가 정제해서 판매하는 요 분야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운스트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2단계를 하기 전에 3단계 다운스트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운스트림은 정제 단계를 말해요. 원유를 가공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이런 각종 석유 제품으로 생산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있잖아요. GS칼텍스,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다 다운스트림 부문에 속합니다. 자, 다시 업스트림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에 상장된 엑손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이런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다 업스트림 부문에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사실 3단계 다 가지고 있죠. 업스트림 부문은요, 유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2020년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었잖아요. 그 2020년 한 해 엑손모빌은 224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당시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다 하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고유가에 힘입어가지고 2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178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크게 잃고 크게 벌고 변동폭이 되게 크죠? 확실히. 업스트림 부문은 그래요. 그리고 2단계 미드스트림은요, 말 그대로 중간 단계예요. 미드. 원유가 생산된 이후에 정유 공장 같은 그런 원유 시장에 판매되기 직전까지 그런 저장과 운송 단계를 말하는 게 바로 미드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액화 시설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설비가 미드스트림 부문에 속합니다. 요런 그림들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기사에서 맨날 나오는 게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뭐 노드 스트림 1을 잠근다, 만다, 연다 요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요 노드 스트림 1이 미드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노드 스트림 1이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송 단계죠. 요쪽에 속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초면이에요, 대부분. 뭐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말하면 엠브리지, 뭐 트랜스캐나다 요런 기업들이 있는데 생소하죠. 만약에 관련 기업들을 나는 좀 더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미드스트림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미래에셋 글로벌엑스에서 출시한 MLPX라는 ETF가 있는데 요거 조금 참고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주가는 올해 6월까지 오르다가 얘가 급락한 이후에 지금 현재 느릿느릿 오르는 중이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얘기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모두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 라는 말은 생산, 운송, 정제후 판매 요 세 가지 부문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업종의 이제 산업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플러그 파워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니까,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그러니까 생산, 운송, 정제후 판매 요 세 가지 부문에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더 쉬운데요. 자연에서 에너지를 먼저 얻어요. 그 다음에 이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액화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운송해서 저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소차의 충전소를 통해서 충전까지 해주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다 다룰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수소연료 전지 업체 중에 테슬라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통합이 된다면 장점이 뭘까? 장점이 뭔가요? 하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장점은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석유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에너지 업종은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엑손모빌 실적 봤잖아요. 그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 나는 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은요,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엑손모빌에서 가져왔든 쉐보론에서 가져왔든 차이가 없어요. 이 주유소나 저 주유소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GX 칼텍스를 갈지 SOE를 갈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따집니다. 즉 가격,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업이 차별화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가격만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그런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업을 거대화하고 자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특히 사업 부문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장점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업스트림 단계는요, 시추 탐사 이게요,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성공 확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성공 확률은 낮은데 원유 개발에서 시추 탐사가 차지하는 비용은 50에서 60%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운스트림은 좀 다릅니다. 석유화 기업을 예로 보면은 탐사 같은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마진이 적죠. 원재료가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엑손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은 사업 부문을 복합적으로 가져가서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뭐냐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마진의 그런 상승폭을 비교를 한 건데요. 경기 사이클이 상승으로 반전했을 때 마진이 얼마만큼 회복되는지 그 폭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업스트림 부문은 직전 저점 대비 259%가 뭐 상승했다면 다운스트림은 그의 절반 정도인 111%가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플러그 파워도 당장은 투자 비용이 커서 적자이지만 만약에 이후에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풀스트림을 가진 것이 강점으로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